메가스터디 약합니다. 기가스터디 시사계의 1타 방송을 꿈꾸는 강남의 소리입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아니 구독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표로 정리해왔습니다. 집권당의 힘있는 후보다라고 강조를 하기로 프레임을 정했죠. 한마디로 대통령의 독심이라는 거네요. 선거 전략은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은 무능한 토착비리 세력이다. 적폐청산 대상이다. 요렇게 구도를 짜서 선거 전략을 마련을 했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거고요. 맞아요. 제가 아마 그 여당 쪽 선거 콘서턴트라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전문용어로 왁구를 만들었을 겁니다. 프레임. 구도를 짰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됩니다. 요 안에서 뭐 김기현은 알고 보면은 삐리리 뭐 요런 거 해도 됩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력과 너무 가까이 있었었는지 외부 세력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마침 또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 있었어요. 2017년 9월에 어떤 레미콘 회사가 청와대 진정을 넣었습니다. 울산시가 조례를 정했는데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은 울산 지역 외에 공장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광급공사뿐만이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국가의 개입이다라고 해서 청와대 진정을 넣었어요. 청와대에서는 이거를 바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행정부로 내려보냈고요. 공정위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울산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시청의 정당한 직무라고 집행한 거네요.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왜 울산만 그래요? 라고 이 레미콘 회사는 얘기를 했겠지만 그게 조례입니다. 미국에서는 안 되는 게 한국에서는 되거나 뭐 이러면은 한국 법 때문이죠. 그게 국가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진정은 우리가 청와대로 넣을 수가 있죠. 청원을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청와대에서 그거를 보고 소관행정부서로 내려보냅니다. 그럼 소관행정부서에서는 검토를 한 다음에 담당자가 시정을 하거나 그대로 두거나 한 다음에 통보를 해줍니다. 9월 28일이니까 아마 몇 주 안에 통보를 해주도록 절차가 돼 있을 겁니다. 이거 쉽게 설명하면은 청와대는 축구로 치면은 패스는 할 수 있어도 슛은 할 수 없다. 맞습니다. 배구로 치면은 토스는 할 수 있어도 스파이크는 못한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청와대는 왕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건설업자가 김기현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특정 사업 시행자에게 도로 개설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 공사장이 되게 유리해졌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한 6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경찰이 수사를 해보고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 전이기 때문에 경찰이 사건을 종결을 할 수는 없고 검찰에 보내긴 보내는데 이거 저희가 볼 때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보낸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정상적인 처리 행태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청와대 진정이 들어가서 그게 공정위까지 내려가고 이러면은 여러 가지 말이 생기겠죠. 이제 와글와글 해졌을 거예요. 특히 울산에 공무원 조직에 있었다면 이 내용을 알고 있겠죠. 문제는 여기에서 생겼습니다. 이 건설업자의 김기현 고소 사건이 2017년 7월 21일에 고소가 들어갔는데 2017년 9월에 경찰이 혐의 없음이라고 소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서 울산 남구에 있는 번영로 식당에서 송철호 예비후보 당시에는 그리고 황운하 총경이 만났습니다. 경찰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저렇게 물론 뭐 경찰 왜냐면은 경찰은 수사 기능도 있지만 정보 기능도 있고 첩보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장이 만나는 것 또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인정. 자, 여기까지도 만남도 문제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 캠프에서 바리바리 뭔가를 싸서 드렸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경찰청장을 만나서 이 사건이 잘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경찰에서 혐의 없음 나왔어요. 라고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제가 만나는데 인지상정이지 뭐 만날 수도 있죠. 억울하다 할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기 있는 경찰에게 말을 했던 분이 대통령의 수십 년 절친이자 여당 후보에다가 꼬이겠네. 조금 더구나 뭐 부산 울산 지역의 뭐 인권 변호사 3인방 중에 하나의 분위기가 이상이죠. 공소장이 우리에게 선입견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이 공소장 일본주의는 지켜지긴 지켜져야 됩니다. 작년 12월쯤에 이게 보도가 먼저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황운하 청장이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대였는지 또는 정보경찰이 대동했는지에 대해서 말이 오락가락
도락했지만 결국은 독대 쪽으로 여기서 결론이 났었고요. 아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비서가 기억하고 수첩이 기억하고 네. 차량이 기억하고 그리고 요즘에 있지 카드가 않습니까? 기억하죠. CCTV 그리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도 기억합니다. 저기 맞죠. 분명히 보통 시켰는데 특으로 들어갔을 거거든요. 이 일이 없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일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송철호 캠프의 주축이었던 송병기 현재 경제부시장께서 청와대에 있는 문혜주라는 행정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분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아래에 있었어요. 김기현과 비서실장의 경찰 수사가 미진한데 해결 방법이 없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그것도 물어볼 수 있죠. 지인이니까. 그런데 문혜주 행정관이 송병기 이제 현 경제부시장 당시 캠프 인사에게 그렇다면 비리 추가 자료를 정리해서 좀 보내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울산광역시장 비리 개요. 캠프의 다급함이 조금 보이죠. 9월 달에 얘기했는데 10월 2일에 10월 초에 딱 보냈는데요. 자,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생각을 하면은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이첩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패스하면 되죠. 패스하면 됩니다. 뭐 제보야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고 편지로도 받을 수 있고 저거는 이메일로 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 받을 수 있으니까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민정비서관에 있는 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문혜주 비서관이요. 그런데요. 검찰이 넣어놓은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민정비서관은 국정 관련 민심 동향을 파악, 수집,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위 정보 수집과 감찰 업무를 합니다. 자,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이시죠. 반부패 비서관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의 기획 조정을 담당합니다. 즉, 검찰과 경찰에 대한 기획 조정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특별감찰반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마 없죠. 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감찰반은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두 곳이에요. 민정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반부패 비서관은 검찰과 경찰과 유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뭐 내려보낼 수가 있죠. 내려보낼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도 제한이 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민심 동향 파악 수집,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위 정보. 자, 송철호 씨에 대한 첩보를 한다면은요, 오히려 특수관계인에 대한 송철호 씨의 비위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송철호 씨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비위 정보는 그 사람이 대통령과 특수관계가 아닌 이상은 수집하면 안 되는 정보. 2017년 10월에 백원우 비서관이 박형철 검찰과 경찰을 소관하는 쪽에다가 첩보를 하달을 합니다. 박형철 비서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거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2017년 12월 28일에 울산지방경찰청에다 사건을 이첩을 하고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대세 선거에서 아인 노력이 지금 벌어지고 그게 지금 계속 사건이 터진단 말이에요. 드루킹에서 했으면 좀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가 이거죠. 선거 때 아무리 앞서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불안감. 놀면 불안해.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두 번째, 당선 후에 농공 행상 과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사전에 차지하려면은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예. 우리 이거 구독과 좋아요 늘면 저 인강남 할 수 있는 거 맞죠? 강남할 때까지 가자! 구독과 좋아요가 맞습니다. 저희 인강남을 도와주죠.